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11월 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3시경에 미국 FOMC에서 파월의 금리 인상 발표와 그리고 기자회견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금리 인상 결과에 대해서는 구독자분들께서 다 아시듯이 11월 금리 인상을 예상하셨던 대로 75bp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은 CME 패치에 의하면 50bp를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66.3%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간의 관심은 11월 금리 인상이 얼마냐 이게 아니었고 코인우먼 채널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12월부터 연준이 통화정책에 대해서 피봇을 진행하느냐 여부였는데요. 11월 FOMC 직전 연준의 피봇이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증시와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암호화폐 상승이 있었지만 그 기대감은 오늘 새벽 파월의 매파적 발언으로 한풀 꺾이게 되었습니다. 파월의 기자회견 내용을 피봇 단계에 적용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사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우리가 기대했던 통화정책 기조 전환은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단계가 금리 인상 속도 완화입니다. 2단계가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것이고요. 3단계가 금리 인하입니다. 이번 11월 FOMC 직전 세간의 기대감은 어디에 있었냐면요. 1단계 금리 인상 속도 완화가 12월에는 시작이 되고 더 나아가서 2단계 금리 인상 중단이 곧 조만간 곧 찾아올 것이다. 바로 이 점에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파월의 발언으로 이런 기대감은 절반 이상 숙청되었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파월의 발언 하이라이트를 보시면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게 좋다. 시기는 결정된 바 없지만 그 시기는 다음 회의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회의가 될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해당 발언은 시기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12월 FOMC 때부터 금리 인상폭을 줄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피봇 1단계 기대감은 그냥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책금리 인상 중단을 고려하기에는 너무 시기상조다. 지금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보다는 얼마나 더 금리를 올릴 것인지가 중요하다. 연준 최종 금리에 주목하라고 당부를 했는데요. 이는 금리 인상은 한동안 계속될 것이고 다만 그 인상폭이 둔화되기는 하겠지만 얼마로 인상할지는 인플레이션 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또한 최종 금리는 현재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더 높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피봇 2단계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해서는 당분간의 기대감을 완전히 꺾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사그러들지 않는 형국에서 조금이라도 비둘기파적인 느낌을 주는 멘트가 기사화되어서 증시나 암호화폐를 살아나게 하고 싶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 파월의 발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매파적 수준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은 증시나 암호화폐는 불확실성을 싫어하고 기대감을 좋아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파월 발언을 통해서 불확실성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점이 리플을 더 떨어지는 것을 막았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의 리플은 여전히 SEC 소송, 긍정적인 해결이라는 기대감이 살아있는 상태이고 아직 객관적인 팩트는 하나도 오픈되지 않은 상태라는 사실도 함께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비하면 대부분 비윤리적으로 들리실 겁니다. 기업이나 단체가 정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과정으로 막대한 돈을 지출하게 하는데요.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법에서 보호되고 있는 완벽한 법적 절차이고 또 정부 관행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채용한 산업이 미국 시장에서 발판을 마련하고 또 더 넓은 경제에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로비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미국 중간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암호화폐 업계 정치 후원금이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로비에 비용을 쓰고 또 얼마나 많은 로비스트들을 고용했는지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리플은 로빈후드를 뒤이어서 두 번째로 2021년 로비로 인한 지출이 많은 회사인데요. 세 번째는 코인베이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로비스트 숫자 보시겠습니다. 로비스트 숫자로는 코인베이스, 그리고 리플, 로빈후드 순입니다.
2017년 이후 총 누적된 로비 지출을 보면 1위가 리플, 2위가 로빈후드, 3위가 블록체인 협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리플과 코인베이스는 로비 자금력이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고 또 현재 선거 분위기에서는 공화당 의석이 좀 더 우세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1월 8일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체적인 로비력이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공화당이 승리하게 되면 다시 한번 다음 단계로의 암호화폐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로비력을 끌어올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SEC가 시그널, 왓츠앱, 팀즈, 줌과 같은 오프채널 통신 플랫폼을 공식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이메일이 아닌 채널 혹은 오프채널의 경우는 SEC에서 수행된 공식 업무 기록을 제대로 식별할 수 없거나 또는 재생산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원칙에도 벗어나는 것이고 또 기록 보관법에도 어긋나는 행위라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EC는 최근 전자통신을 유지하거나 보존하지 않은 혐의로 16개 회사에 11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처벌 내용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는 SEC는 투명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금융은 궁극적으로 신뢰에 달려있다. 오늘 우리가 청구한 시장 참여자들은 그들의 기록 보관과 장부 및 기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그 신뢰를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라고 하는데요. 누가 누구에게 해야 하는 말인지 모를 정도로 SEC의 위선이 다시 한번 느껴지는 기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FOMC가 있는 달이면 투자자분들께서는 늘 긴장 상태이실 것 같은데요. 11월 FOMC가 마무리된 만큼 다음 투자 전략을 생각하시는 남은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